자, 독이 되는 독이 거 되는 먼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고맙다. 예. 미고. 예. 지난해 6월에 SNS에 올렸던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네. 당시에 우럭찜과 해물 요리 사진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한글과 영어로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던 이제 저 대목이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뭐 식재료가 된 동물에게 미안하고 맛있으니 고맙다. 뭐 이렇다고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되긴 했는데요. 네, 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이었죠.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가서 방목록에 썼던 그 미안하다 고맙다의 글을 연상시킨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에 뭐 네티즌과 사회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 회장 역시 이 문장이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래서 왜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을 뭐 어. 쟁점화하느냐라는 반론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속뜻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런 문구가 워낙 파급력이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가 네. 갖는. 그래서 실제로 반대 의견들 또 이런 것들과 함께 큰 논란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이 해명이나 뭐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네. 밀고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 회장은 미안하다 고맙다 발언 이 논란에 어떤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음식 사진을 계속 올릴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sorry, thanks 뭐 이런 것들 미고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미고는 미안하다 고맙다의 줄임말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 정부 회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그의 팬덤은 정용진답다면서 긍정적 반응은 내놓았습니다. 괜한 사과나 해명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계속 밀고 나가는 방식이 유쾌하다는 거죠. 근데 해당 게시물에 달린 일부 댓글에는요.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 오너 리스크다. 세월호와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좀 길게 봤을 때 정용진 부회장의 이런 행보는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독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개인 발언 이퀄 회사 입장.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오너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이 SNS 계정이 네. 개인 계정이냐, 혹은 기업을 대변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현재 신세계 그룹 측과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선을 긋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냐.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소비자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혼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그룹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이슈를 번졌을 때는 굉장히 큰 역풍도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또 하나 막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될 수가 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경영에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설수 쪽으로 퍼져가게 될 것은 부정적인 것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선을 그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요. 그 멸공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것도 계속 올렸어요. 맞습니다. 정부 회장의 멸공 논란은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태의 발단은 정부 회장이 신세계 자체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SNS 사진 밑으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해시태그 문구를 단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중국 축구 국가주석 사진까지 올리면서 사진과 함께 멸공, 승공 통일, 반공 반첩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시진핑 주석 사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으로 바꾸고는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래 선을 긋기도 했지만 연일 멸공 태그를 붙인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멸공 리스크까지 사태가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그 오너들의 SNS 소통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대기업 오너들 혹은 경영자들의 SNS 활동 보면 정용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SK 최태원 회장도 네. 활발을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정용진 부회장 못지않은 이제 인물이 방금 얘기했던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고 소통의 뭐 달인이다, 소통 경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친근함에서 오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통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쫓아간다, 젊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한 장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근함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또 하나 단점의 시작점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려면 공적인 의견만
밝혀서는 안 친해지죠. 사적으로 네. 얘기하죠. 점점점 맞아요. 개인적인 네, 의견들을 네. 밝히게 되는데 그쵸.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게 될수록 이제 호불호가 나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이슈가 터질 땐 구설수, 또 논란으로 커지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에 줬던 장점을 다 상쇄하는 그런 사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영준 회장은 공인의 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기업의 총수니까. 그런 쪽에서 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려면 어떤 그 정도의 책임감, 그 정도의 선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